2교시 연수는 그 학년 초 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학교에 혹시 교육과정 편제표가 있으시다면,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편제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수 자료는 교육 자료실 그 경기도 교육정보 기록원에 가시면 교육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년 학기 초 업무 이제 3월 초 3-4 월에 많이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년도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학년 초 이제 25학년이 2주 앞으로 다가왔죠. 25년 5학년도를 이제 시작하려면 신학년도 설정부터 이렇게 이런 작업들이 대부분 3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1교시에 진행이 되고요. 자, 권한 관리 같은 경우에는 3교시 강의 내용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학교 교육 과정부터 시간표까지를 지금 네, 2교시에 네,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조금 더 많고, 그리고 25학년도에 뭐 학교 자율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변경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수 자료에는 모든 내용들을 다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매뉴얼에 매뉴얼만 이렇게 탑재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의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업무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저희는 이제 여기부터 학교 교육과정 편성 여기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입학생 교육과정 등록을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 학교 교육과정 등록이나 과목 개설, 교과 담당 교사 편성, 담임 편성, 연간 학사 일정 관리 등록, 그다음에 시간표, 그다음에 교육 보강 처리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 모두 다 세세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대체적으로 꼭 필요한 중요한 부분들만 위주로 할 예정이고요. 자, 입학생 교육과정 등록 메뉴가 혹시 안 보이신다. 나는 교육과정 권한이 있는데 메뉴가 안 보인다 하시는 분은 나이스로 들어가셔서 부서장님에게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셨을 경우에 교육과정으로 들어가면 여기 입학생 요게 이렇게 풀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가 클릭이 돼 있어야 이제 저희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 있는지를 우선 네, 확인해 주시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입학생 학교 교육과정 등록은 사실 이제 그 20중일 이제 2022 개정부터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이 메뉴를 쓸지 여부 또는 이 메뉴에 대한 기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내가 되면 그거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런 나이스의 메뉴가 있고 22에 이제 25학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 이 메뉴에 대한 이제 설명만 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입력해야 되는 내용과 방법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입력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청이나 뭐 이렇게 추후 안내가 있으면 그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기능에 대한 설명만 우선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편제랑은 제가 뒤에 설명하고 담임교사 편성하시는 거고, 이제 이런 단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을 할 때에는 25학년도로 우선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24학년도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학기를 우선 돌려야 되겠죠. 학기를 25학년도로.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이제 방학일 학기 종료일이랑 나왔을 테니까 방학일 조정하시고, 그다음에 자유학기 탭에 가서 자유학기로 설정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1학년 밑에 2학기에도 1학년 1학기 자유학기라고 이렇게 뜰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1학년 전체 중에 1학년 1학기만 자유학기를 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2학기에 이렇게 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2학기라고 2학기 체크만 되어 있지 않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1학기만, 경기도는 1학년 1학기만 자유학기잖아요. 타시도는 뭐 선택할 수 있지만, 그래서 1학기에 선택이 돼 있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음,
자, 그 자유학기와 관련해서 이제 요거는 뭐 자유학기 연수 때도 하지만 저희가 자유학기가 1학년 1학기에만 시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바뀐 내용이 자유학기 활동이 두 개 영역, 주제랑 진로로 줄었고 총 102시간으로 운영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 정도 보시고 네, 시간표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유학기 하고 시간표는 어, 네, 이거는 제가 이따가 몇 개 설명을 드릴게요. 실습으로 보여드리면서. 자, 그 다음에 학급 담임교사 편성을 합니다. 담임교사는 업무분장표가 결제가 완료되고 발표가 되고 뭐 이런 과정을 학교의 일정에 따라서 하면 그 다음에 담임교사 편성을 합니다. 담임교사는 자, 학급 담임교사 네, 교육과정으로 가셔서 학급 담임 편성 관리로 가시고요. 자, 학급 담임 편성에서 조회 하시면 이제 담임교사가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서 경기교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정을 다 이렇게 끌어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끌어서 가져다 놔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학생부 반영한 다음에 이제 그 날짜 저장하셔가지고 반영을 하면 됩니다. 반영을 하시고 저장하시면 생기부에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연수 자료에 보시면 혹시 미리 다운받으신 분은 여기 부분이 이제 바뀌게 됐거든요. 네, 거기 이제 3세대에는 오류 수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잘못 배정된 경우에는 덮어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홍길이라는 선생님이 일반 선생님인데 잘못 넣었다. 그럼 홍길 선생님을 이렇게 넣습니다. 네, 그리고 대신 학생부 반영만 체크하시고 이력 추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력 추가를 하면 담임교사 목록에 아까 경기교원 이렇게 첫 번째 담임 선생님과 두 번째 지금 이 선생님과 두 선생님이 둘 다 떠요. 그래서 생기부에 이렇게 추가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밑에 줄로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있고 이렇게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학적 반영만 하고 이 다른 선생님 원래 선생님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덮어 써지기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선생님이 삭제되고 이 선생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 만약에 1학기에 담임 선생님이 1학기 선생님이 A 선생님이었는데 2학기 B 선생님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담임 선생님을 끌어갔다. 그때는 이력 추가를 누르시고 뭐 예를 들어서 2학기부터다 그러면 2학기 계약일을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1학기 선생님과 2학기 선생님이 두 줄로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선생님들이 저장을 혹시 몰라서 저장을 눌렀다가 또 눌렀다가 또 눌렀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력이 엄청 많이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저장은 한 번만 누르시고 내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차라리 기본 학적에서 담임선생님이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담임 편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임 편성이 다 끝나면 담임 편성을 하시는 선생님은 여기에서 교무 권한 관리에 가셔서 교무 자료 승인 관리에 가시면 담임 편성에 여기 담임 편성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체크하시고 승인 요청해서 결제하셔야 되고요.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 한 분은 꼭 들어가게 결제가 학교 결제 라인에 따라서 결제를 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담임 교사 편성, 교과 교사 편성, 동아리 활동 편성, 자유학기 편성 하시는 선생님들이 권한을 이렇게 이제 편성하시고 나서는 교무 자료 권한 승인 관리에 오시면 담임 편성 여기에서 이 선생님들을 그 편성하신 업무 처리하신 선생님들의 결제를 올리시면 됩니다. 네, 권한관리사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년 초 작업 과정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편제 부분이죠. 편제 부분은 나이스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낫겠죠. 선생님들은 연수 자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혹시 연수 자료가 살짝 수정됐던 게 여기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서 입학생 학교 교육과정 등록은
입학 아이들이 이제 25학년도 1학년에 들어온 아이들이 1, 2, 3학년 내내 배우는, 그러니까 아이들 전체 다 같이 배우는 과목들을 등록하는 탭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가 학교 공통 과목이라고 돼 있어서 3년 동안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이라고 써서 혹시 이게 뭐 예를 들어 국어는 1, 2, 3학년 동안 다 배우니까 그 국어는 넣고 도덕은 1, 2학년만 배우니까 안 넣고 이러실까 봐 이제 여기 공통으로라는 말을 뺀 것뿐이고요. 그리고 실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3개년 동안 선택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배운다. 그러면 여기에 다 등록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약간 연수 사용료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제 부분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입학생 현재 학교 교육과정 등록 부분입니다. 그 실서버는 약간 이 자유시간 이런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테스트 서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용으로 이제 미리 받은 거라서 이렇게 될 예정이지만 이것도 이제 화면 구성이 조금 바뀔 수도 있고요. 지금 실서버에서는 실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편제 과목 개설에서 1학년 편제는 아직 안 된다고 하고요. 자유시간도 뭐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조금 안 되는 부분이 2월 달은 있을 수 있고, 근데 3월이 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검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입학생 교육과정 등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학생 이 탭을, 이 메뉴가 이제 생길 예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반드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나중에 이제 공문을 통해서 안내가 될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입학생 교육과정 등록은 1학년이 들어오면, 자, 1학년이 배우는 과목들이 예를 들어, 네, 저희가 다 인편성에 나가지고,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 이 국어 이렇게 클릭하셔서 국어를 배운다 그러면 체크하고 반영 하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도덕을 보니까 사회도 있는데 하는데 하면은 반영하시고 수학 뭐 이렇게 체크를 다 하셔서 이제 배우는 과목들을 다 이쪽으로 넘기면 됩니다. 1, 2, 3학년 내내 같이 모든 아이들이 배우는 과목을. 자, 그리고 공통 과목 실수는 편제표를 보고 이 아이들의 그 과목 실수 칸의 내용들을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편제표에. 자, 예를 들어 선생님들 편제표가 이렇게 있겠죠. 올해 양식이 조금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자, 여기 편제표에 보시면 자, 여기 과목 실수 자유학기 활동, 과목 실수 자유학기 활동, 2, 3학년은 실수. 자, 여기 칸에 있는 내용들을 현재 여기에다가 1학년, 2학년, 여기에 과목 실수, 여기 자유학기 활동, 자, 실수, 여기 부분을 쭉 똑같이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부분을 쭉 이렇게. 그리고 창체 부분이나 또는 자유학기 부분, 자유학기는 아까 여기서 넣었죠? 자, 그 다음에 자율시간, 네, 여기 자율시간 부분도 다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유시간 여기다 넣겠죠. 자유학기는 여기다 넣고 창치는 여기다 넣고. 그래서 교과 시간만 우선 여기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런 학교가 있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군 관리에 들어가셔서 행추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과목 넣으시고, 과목군명 이거는 임의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고 몇 학년에서 되는지, 몇 학년에 선택하는지, 1학기인지 2학기인지, 시수는 몇 시간인지, 아이들은 이것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지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등록,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네, 과목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율시간인데요. 자율시간은 지금 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학년 1학기와 2학기 중에 자율시간을 하는 학교들은 아마 이제 교육청에 그 승인이죠. 승인을 받고 이제 했을 거예요. 절차가 다 처리가 됐겠죠. 하지만 2, 3학년 그 신입생 2, 3학년 때 자율시간을 하는 학교들은 아마도 이제 과목 같은 것도 설정을 안 했고 이제 계획도 구체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1학년에 해당되는 자율시간을 운영하는 학교들만 여기 자율시간을 우선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이제 넣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추가 하시고 뭐 자율시간 뭐 여기 네, 과목군 명은 그냥 뭐 임의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협의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자율 시간을 우리 학교는 하나만 운영을 한다. 그래서 이 한 가지 과목으로 아이들이 다 똑같이 듣는다. 그러면 공통 과목.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자율 시간 과목이 있고 아이들마다 누구는 뭐 2분의 1은 이거 하나를 듣고 2분의 1, 나머지 2분의 1은 뭐 다른 과목을 이렇게 선택해서 듣는다. 그러면 선택 과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를 똑같이 다 배우는지 아니면은 선택해서 배우는지 선택 과목을 했을 경우에는 몇 개를 아이들이 선택하는지 여기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 공통으로 했어요. 그러면 공통으로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1학년 1학기 한다. 그럼 1학년 1학기에 뭐 33시간을 한다. 그럼 이렇게 입력하시고 저장. 네, 이렇게 하시고 자율시간 등록에 가셔서 2학기, 제가 2로 했죠. 여기로 들어가셔서 행추가 하신 다음에 관련 교과 과목명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저희 연수 자료에 보시면, 네, 뒤쪽으로 가보시면 편제표가 이렇게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 예시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 편제표에 보시면 자율시간 편제표가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1학년 때 운영을 하신다면 1학년 편제표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자율시간 편제. 여기에서 과목, 교과군, 시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 자료는 이렇게 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른 거라서 자, 이렇게 등록하시는 거죠. 과목과 교과군, 시수. 자, 이렇게 관련 여부 뭐 요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임의적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 교과를 예를 들어 뭐 선택으로 할 거다. 우리는 선택으로 한다. 우리 학교는. 근데 네, 여기 연수 자료랑 똑같이 할까요? 국어예요. 네, 찾기 했어요. 그러면 연수 자료에는 뭐로 돼 있죠? 국어, 인문, 사회와 진로. 근데 여기서 검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고시가 안 된 거일 수도 있어서 인문 안 되죠. 네, 그래서 뭐 사회. 네, 인문이 없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네, 그러면 다시 정보 옆에 2학기로 되어 있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과 진로. 이고, 네, 여기죠. 인공지능과, 이것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인공지능만 쳐요. 그래서 요게 나오겠죠. 그럼 인공지능과, 뭐였죠? 진로, 인공지능과 진로를 네, 없죠. 이제 우선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고 할게요. 그냥 이걸 넣을게요. 그럼 여기 관련 교과군이 이제 다르잖아요. 선택인 경우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 교과군이랑 이제 이거 과목명이랑 뭐 이런 것들 뭐 이거를 다 확인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국 여기에 넣는 거는 지금 검색 안 될 수도 있고요, 아직은. 그래서 아마 3월은 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만든 이게 맞는지를 꼭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거해서 입력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시간까지 등록했으면 창체. 자, 창체는 연수자를 보시면 창체는 자, 여기를 입력하는 거죠. 여기. 자, 그리고 이 택 1 같은 경우에는 선택교과 과목군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선택 과목군 아이들 중에 2개 중에 하나를 듣는다. 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등록을 하셔야 현재표에서 이렇게 택 1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창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있죠.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동아리, 학교 스포츠 클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자율자치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자율자치, 여기에 의해서 자율자치,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자,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편제표에 보시면, 자, 여기 편제표에 보시면 동아리에 학교 스포츠 클럽 소개라는 칸이 생겼어요, 올해. 그래서 이 소개란에 있는 시수와, 여기 시수와, 그 다음에 동아리 시수를 합산해서,
이거 두 가지를 합산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동아리, 학교 스포츠 클럽 여기, 순증 여기, 학교 스포츠 교과 감축 여기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내용을 입력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저희가 네, 저희가 다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소개 칸이 있으니까 동아리랑 학교 스포츠 아이고 이거 아니죠? 학교 스포츠 클럽 소개 요거랑 요거랑 네, 요거를 합산해서 나이스에 여기 동아리 칸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유학기 편성 여기 부분은 자, 자유학기 여기죠. 68, 34시간. 68과 34시간 주제와 진로만 반영이 됩니다. 주제와 진로를 반영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로와 68, 34. 다음에 저장,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을 하고 검증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내용이 맞는지 교육과정 요것도 맞는지 이렇게 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편제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등록을 해놓고 이거를 입학생 교육과정을 등록해 놓으면 여기 편제에서 가져오기를 눌렀을 때 입학생 교육과정 여기 등록한 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회 누르시고 이제 등록한 거를 다 확인하신 다음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가져와서 저장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학교 자율시간 같은 경우엔 여기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편제를 하는 거죠. 1, 2, 3학년. 1학년은 입학생에서 만약에 가져오겠으면 입학생에서 가져오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입학생 교육과정을 올해 안 쓰신다. 뭐 교육청에서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선택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등록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서버에는 여기 학교 자율시간이나 뭐 이런 게 안 뜰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미리 작업은 안 하실 것 같으니 3월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셔가지고 학기별로 자, 여기 과목 시수 칸에 있는 시수를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1학년 먼저 보여드리면 1학년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과목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창체의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창체 편지에서 보시면 여기 창체 부분이죠. 요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학기 활동 넣어주시면 되고 자율시간 1학년 때 한다. 그러면 1학년 1학기인지 2학기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편집부에 보시면 자, 여기에 나오는 과목 있죠. 이 과목과 교과군. 자, 교과군이 어디에서 우리가 가져오는지 교과군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과목을 찾으시고, 자, 과목을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일반 교과로 하면 성취도 5단계로 뜹니다. 5단계, 국어에서 이제 관련 교과가 국어니까, 그래서 5단계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교양교과의 성격을 지닌 교과의 경우는 이수, 미이수로 처리를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거는 이 편제표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교육청에 신청할 때 하는 거라서 그거를 참고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시간까지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선택 과목금 편성, 아까 택 1, 우리 학교는 택 1 있다 하는 학교들은 여기에서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아까 생활 중국어 했으니까 행추가 하신 다음에 여기 내용 내시고, 그 다음에 한문 생활 중국어니까 여기서 한문하고 생활 중국어 선택해서 추가하고 저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택 2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군 편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강의실 관리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1학년이 이렇게 편제를 하시고 2학년도 마찬가지죠. 네, 2학년은 편제표에서 보시면 요거 하나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편제를 이제 하시면 아까 이수, 미이수나 또는 뭐 5단계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처럼. 뭐 자율시간, 이게 자율시간이 아니네요. 자, 이 자율시간, 학교 자율시간이면 이렇게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편제표에 뜹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자, 그리고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 내용입니다. 이거는 생기부 내용. 생기부에는 이렇게 뜰 예정입니다. 만약에 22이수이기 때문에 22이수 처리를 하면 이렇게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뜨고, 그다음 과세특을 쓰면 여기 학교 자율시간이다. 이렇게 탭이 뜰 예정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 3학년의 경우에는 여기 실수칸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칸을 보면서 편제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아리랑 그 스포츠 클럽 소개. 네, 요거 두 가지를 합산해서 동아리 입력하시면 되고, 자율봉사 진로 활동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아까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2, 3학년은 그대로 네,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학년 같은 경우에 봉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획 세우실 때 봉사활동을 그 봉사활동의 성격에 따라서 자율자치 계획에 넣는 경우도 있고 그 진로활동에 넣을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 실수에 봉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나중에 담임 선생님들이 자율했을지 그 진로했을지 동아리했을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실수 내에 봉사활동이 뭐 여기 자율이나 동아리나 진로에 포함돼서 이제 실수를 잡도록 계획하시겠죠, 학교에서는. 네. 자, 그래서 연수자로 쭉 이제 자유학교 네, 등록하는 부분들을 쭉 진행을 하고요. 자, 2, 3학년까지 편제가 이제 쭉 끝났겠죠. 그리고 이제 편제 부분 아까 다시 하는 거 말씀드렸고 창체 자율학기 자율시간 입력하는 거 말씀드렸고 자, 선택 과목군 말씀드렸고 자, 여기 필수 확인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죠. 자, 그래서 편제 과목명을 수정할 때는 만약에 잘못 입력했어요. 자, 이럴 때는 여기 선생님 과목 클릭하신 다음에 어, 네, 이제 과목을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변경된 과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작년 거 편제가 잘못됐다. 그러면 정정대장에 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편제 일괄 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정정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교양교과 성격의 교과가 이제 1학년은 2022 개정이잖아요. 2022 개정이기 때문에 2022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그 고등학교의 교양교과 성격을 지닌 교과들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서 연수 자료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양교과 성격을 지녔다. 그러면 이수, 미이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처리하시고 자유학기는 5단계, 3단계 일반 교과로 처리해 주셔야 되고 편제표 다 끝났으면 결제해 주셔야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편제에서 만약에 가져오기를 하신다. 입학생 교육과정 가져오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성적 처리 유형이 이제 제대로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오기에서 저장을 하면 성적 처리 유형이 이렇게 5단계, 3단계, 1단계 뭐 이게 이수 미술과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잘못돼 있다 그러면 국어를 누르시고 여기서 성취도 5단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시면 5단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잊지 말고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교에 만약에 이동 수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거나 이런 이동 수업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이동 수업 관리로 들어가셔서 네, 선택 과목 이동 수업 선생님들 연수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가면 이동 수업 관리가 있죠. 이동 수업 여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교과 행추가해서 과목 넣으시고 자 어떤 과목을 이동 수업 할 것인지 선택하셔서 여기다 추가하시고 해당 반 선택하시고 차수 등록하시고 이동반 편성하시고 수강 학생 편성하시고 자 요런 작업들을 네 하시면 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동 수업을 진행하실 경우에 자 그리고 편제 과목에서 이제 강의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편제를 하고 나면 네, 선택 과목군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네, 강의실이, 그러니까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런 이제 반명들이 이렇게 쭉 뜰 거예요, 우리 학교 반명이.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강의실을 더 사용해서 이제 활용할 거다 하면 여기에 행추가하셔서 거기서 시간표나 이런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1학년, 2학년 이렇게 반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목 개설 가셔서 과목 개설을 하시면 되는데 과목 개설은 이제 우리 반에 1학년 1반에 어떤 수업을 하고 어떤 수업을 하는지 과목을 배우는지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지 우리 반 국어 선생님인지 이 국어 선생님이 몇 반 수업을 들어가시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과목과 선생님과 반을 매칭하는 작업입니다. 이거 작업이 다 되어야 나중에 시간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목록 딱 보시고 이 선생님이 예를 들어 박수학 선생님이 국어 수업을 1, 2반 들어간다. 1학년 1, 2반. 그럼 1학년 1, 2반을 넣으시고 2학년도 들어간다. 그럼 2학년도 넣으시고 여기를 만약에 학교 급이 작으면 전체를 네, 반이나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제 들어가게 저장하시는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제일 먼저 여기는 비어 있을 거거든요. 처음에는 제일 먼저 담임 일괄 등록을 하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주제 선택이나 진로 뭐 이런 것들은 뭐 담당 선생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자율이나 창체 부분만 클릭하신 다음에 저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선은 따로 여기서 과목 개설해서 따로 창체나 이거를 하나하나 다 담임 선생님 등록하지 않아도 한 번에 작업이 됩니다. 이거를 먼저 하신 다음에 과목 개설 등록에 가셔서 과목과 선생님과 반을 매칭해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는 작업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다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강생 편성을 하시는 거고요. 수강생 편성을 해야 그 이제 담임교사의 명렬표에 우리 아이들이 뜨고 그다음에 교과 선생님의 명렬표에 아이들이 뜹니다. 나이스상.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이제 아이들이 다 있다면 제일 처음에는 일괄 등록을 하시면 모든 아이들이 제 일괄 등록 이렇게 다 편성이 안 된 아이 없게 다 편성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학기 말에 전학 온 아이들이 전입을 와서 뭐 한 3, 4일 남았는데 아이가 학기 말 성적을 가지고 우리 학교에 왔다. 이런 아이들은 성적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탭에 보시면 수강생 수에서 성적과 수강생 수 출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적을 우리 학교에서 내야 된다. 그러면 성적 수강생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수업 일수만 잡아도 된다. 성적을 가져와서 이러면 출결 수강생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누락된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눌러봐서 여기에 목록이 있잖아요. 이러면 이 아이를 이제 출결 수강생 편성에서 여기서 누락된 아이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추가.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출결만 수업 일수만 잡히는 우리 학교 아이가 되는 거죠. 성적을 가져왔기 때문에. 성적을 안 가져와서 우리 학교에서 성적 내야 되면 성적 수강생 편성도 해주셔야 합니다. 학기 중에 온 아이들은. 자, 이런 내용들이 네, 이렇게 해서 수강생 편성까지 하고 이상이 없으면 확인 및 승인해서 이제 실수가 561이 맞는지 네, 여기서 이렇게 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잘 들어갔는지 한번 쭉 확인하신 다음에 네, 승인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 누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연말에 학기 말에 실수를 맞출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일 학급에, 자, 동일 학급에 두 명의 교사가 수업을 나눠서 수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술과정 선생님이 팀 티칭으로 수업을 들어가요. 자, 이럴 경우에 이 기술과정 선생님 두 분이시죠. 이 두 분의 선생님을 자, 편제에서 과목 개설해서 둘 다 그 반의 1학년 수업을 다 들어가시는 걸로 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술 과정을 이 두 선생님이 이제 한 분은 기술, 한 분은 가정 선생님이시면 교과와 기술 과정 두 분, 그리고 1학년 수업 1학년을 이렇게 같이 들어가신다면 들어가게 체크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시간표에서는 그 두 선생님에 해당되는 수업으로 이제 끌어가시면 되고요. 짜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자율시간이 1학년에 있는데 이 자율시간 과목을 특정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일주일이나 2주일에 자율시간을 몰아서 진행을 할 거다. 그러면 여러 선생님이 아마 그 자율시간 과목에 들어가게 배정이 될 것 같아요. 5개 교과에서 진행을 한다. 그럼 이 5명을 그 반에 다 들어가게 편성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려면 여기 자율시간 과목이 나오겠죠. 그러면 과목에 그 자율시간 과목을 체크하시고 여기 자율시간 과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과목을 체크하시고 예를 들어 그냥 전 아무거나 할게요. 자, 체크하시고 여기 선생님이 네 분이 네 5교과 네 명의 선생님이 그 자율시간을 운영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과목, 그다음 자율시간 과목, 그다음에 선생님들, 그다음에 들어가는 반 이렇게 체크해서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방법도 있다. 더 좋은 방법 있으시면 더 좋은 방법을 상의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학사 일정으로 이제 넘어가서 학사 일정도 중요한 학사 일정 부분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학사 일정에 들어가시면 3월과 9월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져 있고요. 자, 3월 이제 8월부터 대부분 2학기가 시작되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조회를 하면 선생님들은 여기에 빈칸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휴일 정보를 먼저 생성하시면 됩니다. 네, 생성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돼요. 토요, 휴업일 이런 날들이 이제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방학식을 등록해야 되겠죠. 계약하지만. 네, 방학식을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7월 18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7월 18일부터 8월 18일, 19일 날 계약을 해요. 그럼 18일까지 하고 여기에서 찾기 하신 다음에 여름방학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름방학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시는 거죠. 자, 등록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방학일이 쭉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휴업일이잖아요. 그 일괄 등록하실 때 여기서 행사 코드죠. 네, 행사 코드로 보여드릴까요? 자, 행사 코드에 보면은 여름방학. 자, 여름방학은 휴업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휴업일 등록을 하면 이렇게 일자가 빠지게 되죠. 그래서 원래 더 많은데 이제 일자가 빠지게 되고 여기가 8월까지 돼 있으니까 그거를 계산했을 때 이제 우리 학교의 행사들을 여기서 일괄 등록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씩 등록하시면 돼요. 주요 행사들은. 네, 1일 단위로 되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만약에 종업식과 졸업식을 따로 운영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졸업식은 예를 들어 졸업식을 하는 날에 1학년은 휴업일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학교가 아직 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3학년 예를 들어 8일 날 종업식이다. 졸업식이죠. 졸업식이다. 그러면 1월 8일로 졸업식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졸업식을 등록하시고 여기에다가 졸업식. 근데 여기에서 찾기 하실 때 코드에서 보시면 휴업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휴업일로 돼 있으면 그 수업일수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졸업식으로 이제 등록하시고, 네, 졸업식으로 이렇게 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 2학년은 그날 쉬겠죠. 휴업일이겠죠. 만약에 하면 그러면 1월 아까 8일이었죠? 여기다 1월 8일 하고 졸업식 3학년 졸업식 날 1학년은 쉬니까 1, 2학년 쉬니까 여기에 휴업일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시업일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시고 저장하시고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인 1월 9일은 1, 2학년은 종업식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식 네, 여기다 없으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항사 코드. 네, 등록하시고 이제 그 3학년은 이날 휴업이 되겠죠. 끝나겠죠.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사 코드를 여기서 없는 것들은 우리 학교에 맞게 등록하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연가학상 일정을 조회해 보시고 1학기에 우리가 이제 주요 행사를 넣고 수업 일수가 8월 까지 해서 110일인지 100일이면 100일이 맞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길타 일정은 여기에 등록하시면 여기 메인 화면에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하실지 여부는 이제 학교에서
기타까지는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만약에 학사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수정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이거는 그 학부모 서비스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안 고치면 학부모들이 뭐야 이 학교는 안 고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수업 그 학부 계획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표는 기초 시간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초 시간표는 이렇게 여러 개 운영하실 수 있고요. 기초 시간표는 가져오기 하시면 기초 시간표에서 가져오는 게 가능하고요. 뭐 2학기랑 1학기랑 수업 시간표가 동일하다 이럴 경우 가져올 수 있지만 요즘은 좀 불가능하죠. 자, 그리고 파일 외부 뭐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시간표를 작성한 다음에 가져오게 하신다. 그럴 경우에는 파일에서를 선택하신 다음에 파일 양식을 내려받고 이 양식에 해당되게 그 짠 시간표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입력하신 다음에 파일 업로드한 다음에 저장 이렇게 하시면 시간표가 형성이 됩니다. 기초 시간표.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됐으면 기초 시간표 검증 및 반영에 가셔서 언제 몇 학기 뭐 학년 선택 그 다음에 뭐 강의 선택 뭐 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반영할 것인지 3월 4일부터 예를 들어 1학기를 다 반영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1학기를 다 반영한다 해서 반영 누르시고 그 다음에 검증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상 있는지 없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자, 이런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다음 전체 시간표로 가셔서 네. 시간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시간표가 들어가면 이제 담임교사가 1일 출결 마감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를 이렇게 누르면 수업 추가, 수업 교체, 행사 처리, 뭐 이런 작업들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탭이 있네요,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간표에서 전체 시간표에 들어가셔서 3월, 제가 없는 칸에 공란에 놔서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란에 놓으면은 이렇게 수업 추가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요. 전체 시간표를. 자, 그리고 자, 기존에 있던 시간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좀 더 많이 나타나죠. 결보강 같은 게 나옵니다. 수업 추가를 누르셔서 다른 수업을 추가하시거나 아니면은 교체는 이렇게 해서 수업을 교체 맞바꾸는 수업 1교시, 6교시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날 갑자기 행사가 됐어요. 그럼 행사 처리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 변경으로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결보강 처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선생님 수업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결강 이유를 입력하신 다음에 적용하시면 이제 보강 처리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연수 자료에 보면 그리고 그 두 가지 결보강 처리에 대한 연수 자료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 부분만 네, 잠깐, 네, 하기 전에, 자, 여기 연수 자료에서 이제 필수 확인 사항이니까 한번 볼게요. 이제 그 공휴일 정보 생성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내부 결제한 마지막 학사 일정 최종본을 등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 행사 여부 확인하시고, 행사 활동에서 행사 코드 등록할 때 자율 진로,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이스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사 일정에 행사 코드 등록할 때 추가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자율 진로 미반영 우리 학교에 맞게 네, 하실 수 있고요. 전국 공통 행사 코드도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학사 일정과 전체 시간표는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제 졸업식을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 졸업식이 그 시간표에도 반영이 되고 나중에 졸업대장이나 뭐 이런 거에 졸업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참 제대로 입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학부모 서비스에도 반영이 됩니다. 자, 요거는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학교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진로 탐색, 이게 잘하는 말이 뜬다라는 거. 자, 그리고 창체랑 자유학기랑 혼동해서 이제 다르게 편성하거나 시간표를 작성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진로 탐색 같은 경우에 실제 담임 교사를 많이 넣죠. 네. 그리고 자유학기 시간표도 일반 시간표랑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보강 처리할 때 그 방법은 아까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전체 시간표에서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결봉안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여기 교사별 결봉 처리로 가시면 교사별 결봉안 처리를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교사를 찾아야겠죠? 자, 이 선생님이 결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의 이 시간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대체 교사를 찾아야겠죠. 이 선생님 대신 누구를 이제 뭐 홍계 선생님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홍계 선생님 대체 교사가 되죠. 대체 교사 찾게 하면 그다음에 이 선생님이 왜 결부강이 됐는지 뭐 출장 뭐 이런 식으로 뭐 병가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쓰시고 이제 저장하시면 예, 결부강 처리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연수 자료에 보시면 자유학기 활동이나 창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1번 작업을 먼저 하고 2번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로 예를 들면 창체에 가셔서 동아리 활동 관리에서 이수 시간 기준 등록을 먼저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등록을 먼저 네. 자, 여기서 먼저 등록을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 저장을 누르시고 자, 여기 그러면 4월 11일 날짜죠. 그런 다음에 결보강으로 가셔서 결보강 처리. 자,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월 3월, 네, 3월 만에요. 좀 뭐,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이제 결방 처리하고, 결보강 사유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처리를 하시면 된다. 라는 내용이, 네, 여기 연수 자료의 뒷면에 보면 나와 있고요. 아까 과목별, 강의실별 실수 누계 입력하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이제 대략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제랑 담임교사 편성, 강의실 관리, 과목 개설, 학사 일정, 시간표 관리 뭐 이런 식의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교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